배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 45노트, 시속 약 83km.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속도로서는 유달리 빠른 속도가 절대 아닙니다. 물 위에서 배가 45노트로 나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냐? 모터보트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그 속도입니다. C5, C130 수송기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량. 이게 뭐냐고요? 바로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스피어헤드급 고속 원정 수송함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미 해병대와 육군의 원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염두에 두고 미 해군의 해상수송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함정인데요. 도대체 어떤 배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스피어헤드급은 미 해군이 2012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초고속 수송선입니다. 이 배의 배수량은 한 1,500톤에서 1,600톤 사이 정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대신 최대 45노트의 고속으로 항해가 가능한데요. 배로서는 상당히 빠른 수준입니다. 또한 배수량은 낮은 편이라도 쌍동선의 디자인이라 배수량에 비해 꽤 넓은 선체를 자랑합니다. 이게 쌍동선은 무슨 얘기냐? 보통 배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배 두 개가 딱 있고 그 위에 널빤지를 얹어가지고 딱 연결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배 두 척보다 더 넓은 넓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물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반 배처럼 유선형이니까 속도 자체는 느리지 않게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병력의 수송 능력 자체는 보병 1개 대대급, 즉 312명이라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배치고 큰 편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이 인원들은 선실이 아니라 비행기 형태의 좌석에 앉아서 이동하고요. 이게 장거리 수송 시를 위해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104명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피어헤드급에서 병력 수송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화물 수송 능력인데요. 화물 적재량만 7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병 대대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탄약과 물자 그리고 차량을 운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트럭이나 장갑차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체급의 민수용 고속 카페리는 최대 280대 정도의 민간 차량을 실을 수 있고요. 미 해병대용의 신형 상륙장갑차 ACV 같은 경우도 20에서 30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죠. 이게 또 차량을 싣고 내리는 것도 별도 하역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RORO, 즉 로로 방식이라고 해요. 롤 온, 롤 오프. 즉 차량이 알아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후방에 헬기갑판이 있기 때문에 대형 헬기가 뜨고 내리는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호위함이나 구축함과는 설계 자체가 다른 건가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애당초 스피어헤드급의 기본 설계는 민수용 고속 카페리선입니다. 이 카페리선을 군용으로 개조했다고 보셔도 돼요. 이거를 개발하고 만든 오스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속 카페리선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뭐 주력 상품 정도가 아니라 이 분야 세계 최대입니다. 그런데 카페리가 어쩌다가 군용 함정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스피어헤드급 자체는 2010년대에 만들어진 배지만 미군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고속수송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비행기는 빠르지만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화물과 병력 그리고 차량의 숫자에 한계가 있죠. 슈퍼 갤럭시라고 불리는 C5M 초대형 수송기도 화물 적재량은 130여 톤 정도? 배에 비하면 확실히 작죠. 그리고 비행기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화물선 많이 싣죠? 유지 비용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싸죠. 근데 느려요. 많이 느려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수용의 고속 페리에 눈을 돌리게 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민간 기준으로 승무원 선실 이런 걸 만든 거를 설계를 크게 안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 해군 기준으로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민수형 고속 페리를 군용으로 개량을 했나요? 일단 미 해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예 민수용 고속 페리를 시범적으로 운용했습니다. 민수용을 아예 렌트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HSV-X1 조인트 벤처를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HSV-2 스위프트를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해군이 운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 민간용이었는데 해군용으로 바뀐 게 총 6척인데요. 대부분은 임대를 종료하고 반환해버렸지만 HST-1 괌 같은 경우는 원래 민수용으로 건조했는데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2012년부터 미국 정부에서 운용을 하다가 2019년에 아예 정식 미 해군 선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운용된 선도함 스피어헤드급을 시작으로 아예 미 해군에서 대규모로 보유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스피어헤드급은 총 16대를 운용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13척이 완성됐으며 나머지도 건조가 진행 중입니다. 속도가 65에서 80km 사이로 배로서는 매우 빠르고 항공기보단 느릴지 몰라도 병력과 상당수의 장비 및 차량을 함께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어헤드급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타국 연안으로 원정 임무할 때 1차적으로는 아군 공군과 해군의 공격으로 안전을 확보한 그런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속도가 느린 대형 수송함보다 먼저 가서 급한 병력이나 물자를 빨리 들어가게 하는 거죠. 스피어헤드급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무장은 기본적으로 카펠이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냥 기관총 내정을 거치하고 쏘는 수준에 불과한 거죠. 뭐 함정으로 봤을 때야 한이 없는 그런 무장이지만 원래 공격용이 아니라 빠르게 주요 병력과 물자를 내려주고 빠지는 역할일 뿐이고요. 기관총 같은 경우는 뭐 해적이라든가 테러 이런 공격을 상대하는 정도, 거기에 한정됩니다. 스피어헤드급을 병원선으로도 쓴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유사한 급의 고속 병원선을 계획 중에 있어요, 3척을.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거대한 유조선이나 화물선을 개조해가지고 병원선으로 써왔는데요. 이 배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대체 함정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미 해군은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고속 병원선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조선 같은 경우는 크긴 커도 아무리 배를 정말 진짜 병원같이 만들어도 결국 제대로 된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 하나로 종합병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환자를 어느 정도 싣고 일단 처치를 한 다음에 더 의료시설이 좋은 항구로 빨리 이송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도 고속병원선 개념을 도입을 해서 도서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유사시의 응급 의료 지원 이런 쪽으로 잘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